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9일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신형 전술 유도 무기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최소 6발 발사하는 장면인데 북한 매체들은 적의 작전 비행장을 목표로 한 훈련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참관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미사일 발사는 남포시 대동강 하구 일대에서 이뤄졌으며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이동식 발사 차량 텔 6대에서 한 발씩 총 6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텔에는 4발을 탑재할 수 있어 실제로는 6발 이상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10일 전날 실시된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여러 실전 가상 훈련들을 강화해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의 목적은 적의 작전 비행장 주요 요소를 가상해 설정된 서해상 목표 수역에 일제 사격을 가해 실전 대응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과 한국이 방어 훈련으로 최근 미국 전략폭격기 B-52H와 B-1B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쌍매 훈련 등 이딴 연합 공중훈련과 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이뤄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어떤 양상, 그다음에 장소,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최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된 그 훈련에 대한 T4텟으로 실사격 훈련을 한 거다 해석을 할 수 있고.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는 북한 탄도미사일 분류 중 사거리가 가장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사거리가 극히 짧았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과 11월 이와 유사한 무기 체계를 발사했는데 4월에는 고도 25km, 비행거리 110km, 속도 마하 4, 11월에는 고도 47km, 비행거리 240km, 속도 마하 4로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발사 당시 이 무기 체계가 전술핵 운용에 쓰인다며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는데 이런 신형 전술 유도무기 여러 발을 25km 안팎의 저고도로 동시에 발사할 경우 레이더상 궤적이 겹쳐 보여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형 전술 유도무기들이 기동하기 편하고 고체 연료 추진이고 그다음에 동시에 한 발이 아니라 복수로 발사가 되고 이게 저고도로 날아오잖아요. 전부 다 50km 미만이잖아요. 그건 진짜 위협적인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 매체가 공개한 훈련 사진을 근거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지점이 남포에서 북쪽으로 10km가량 떨어져 있는 저수지 태성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저수지의 수중 발사대에서 SRBM을 쐈을 때와 유사하게 마치 물속에서 비행체가 발사된 것처럼 보이게 유도하고 발사 원점 식별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은 암호화폐 탈취를 정권 지탱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윌리엄 번스 미국 CIA 중앙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그러면서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정보위원회 14개 위협 평가 청문회에 출석한 윌리엄 범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정보당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번스 국장은 북한은 정권 지탱과 수익 창출을 위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은 미국 정보당국 전반에서 다루는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significant priority for us right now, and I know it's shared across the intelligence community because the North Korean regime does look at just what you described as a way of sustaining itself, of acquiring revenue as well. 번스 국장은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도 전날 상원 청문회에 이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가의 사이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an area of work that we have been engaged with Japan,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s incredibly important, as you say, just to help all of us be better at cybersecurity, but then also to be able to work against, for example, North Korea, others that are engaging in activities that are attacking our systems. 이날 청문회에선 2008년 제정된 외국정보감시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702조의 의회 재승인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조항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전자통신 서비스로 표적 감시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헤인스 국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 등 적성국들의 위협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며 의회의 재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8일 북한 등 전 세계 위협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암호화폐 탈취를 수행하고 재정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사이버 작전 범위를 다각화하는 한편 첨단 사회공학 기법을 계속 활용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세계적 추세에 계속 맞춰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이주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힘에 의한 평화구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열린 77기 해군사관학교 졸업과 임관식 연설에서 세계 안보가 미중위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야만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한 핵 기획과 실행 체계를 확립해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 대응 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고 미한 연합 연습을 더욱 강화해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미한동맹이 안보 중심에서 경제협력과 민주주의 가치 증진으로 확대됐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전 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 현안에 대응하는 데 미국의 필수적인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와 주미 한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미한동맹 70주년 대담에 참여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영상을 통해 두 나라는 지난 70년간 동맹이자 파트너 또 친구로서 서로 굳건히 헌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미한동맹이 이제는 국제적 경제 협력 관계로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Korea continues to emerge as a global leader, it becomes an increasingly essential partner in upholding democratic principles. From standing with Ukraine against Russia's unprovoked and brutal war of aggression to condemn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nd holding the junta in Burma to account. 세르비아 대사에 재임 중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 대사도 실시간 영상 중계로 참여해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We do a lot of work with the ROK on Ukraine as well. So I think it kind of speaks to the fact that over the years our relationship with ROK, which often was about peninsula affairs and to some extent regional affairs, is now really about global affairs, and we deal with the ROK across the board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it's very, very inspiring to have that.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한국이 과거사 문제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이 호응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We should never downplay the honor which we hold our ancestors, but we should also look to the future to set the stage for success by our descendants. And that is what I believe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Kishida have done.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는 이번 역사문제 해법이 한일 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위한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에서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The approval rating of the alliance bottomed out. What I mean is that all these difficult times, I was in that myself, all these difficult times actually at the end of the day encouraged the Korean people to really think about the fundamental question, that is, so thi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is US troop presence in Korea, is that a good thing? You are willing to, go ahead with it, or you don't approve it?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다음 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개최되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논의된다면 한국이 진지하게 고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is is not just about Ukraine, it's about the international order. And so I hope Korea is at least thinking hard about whether it could help the United States and help Ukraine, perhaps by providing ammunition and other weapon systems that are in short supply. 토론에 참석한 대사들은 지난 70년 동안 미한 동맹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헤쳐나왔다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국제적 도전 속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장기적인 국경봉쇄로 식량 문제와 여성 여아에 대한 차별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장기화한 국경봉쇄로 식량과 의약품, 의료, 생계수단에 접근이 제한된 여성과 여아 등 취약층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보고서 등을 인용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인구의 41.6%였던 북한 내 영양 부족 인구가 2021년 말 기준으로 60%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돼 하루 3끼를 먹는 것이 대부분의 북한 가정에서 사치가 됐다면서 북한은 이런 장기간 지속되는 식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부 정보 접근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과 국내 여행을 더 제한했다면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등을 거론하고 북한 당국은 젊은이들의 휴대전화를 감시하고 외국 매체의 사진과 동영상, 한국식 언어를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유럽연합 EU가 반박 입장을 내고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9일 북한이 지난 3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국제적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지난 3일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발언권을 얻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반박하며 오히려 호주와 유럽, 일본, 한국 등의 인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여성 3명 가운데 1명이 빈혈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미국,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전 세계 여성과 청소년 영양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15살에서 49살 사이 북한 여성들 가운데 34%가 빈혈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12%와 한국의 1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지난 2012년보다는 2%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여성의 빈혈 실태는 오는 2030년까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임신부가 빈혈에 시달리는 비율은 39%로 일반인들 34%보다 높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